빈 유년 시절과 가족의 기억. 저는 부산의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 많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지만 단단한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때로 엄격하면서도 자식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죠. 아버지는 집에서 저녁이면 늘 온 식구가 모여 식사를 하길 원하셨고 바쁜 하루 일과 중에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반찬을 준비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형제 자매의 옷과 책가방도 꼼꼼히 챙기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집은 넓지는 않았지만 바깥마당에 감나무와 작은 꽃밭, 그리고 계절마다 바다가 내뿜는 짭조름한 공기마저도 가족의 추억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저는 장녀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강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기대를 품고 계셨으며 특히 어머니는 저를 한없이 믿으면서도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큰 소리를 내고 잘못을 하면 엄한 꾸중과 함께 벌도 주셨지만 한편으론 저를 위해선 뭐든지 해주셨습니다. 가끔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마중을 나와 젖은 어깨로 저를 감싸주시던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의 가장 큰 축제는 영절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거실에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윷놀이를 하며 왁자지껄하게 보냈던 명절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늘 직접 손편을 빚었고 저는 그 옆에서 서툰 손으로 엄마를 따라하며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받곤 했습니다. 친척들과 웃음꽃이 피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더 실감하게 됩니다. 동생인 수빈이는 저보다 7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처음엔 질투도 했지만 어느새 동생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언니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플 때면 밤새 옆에 있어 주었던 엄마의 모습을 따라 저 역시 동생이 힘들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곤 했죠. 우리 집 경제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식탁에 반찬이 부족할 때면 엄마는 행복은 반찬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여서 밥 먹는 이 순간이 행복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저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얻게 성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중요시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는 늘 성실함과 예의 그리고 책임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부지런함을, 어머니의 따뜻한 손에서 깊은 사랑을 느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바람, 따뜻한 손길,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매일 밤 가족이 둘러앉아 나누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제 마음속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화려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늘 자신 있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은 언제나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자립을 향한 길.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미선 씨는 저에게 늘 너는 우리 집의 큰딸이자 중심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큰 신뢰였지만 동시에 저에게 깊은 부담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엄마는 늘 앞에서 저를 이끌어주면서도 기준이 매우 엄격한 분이셨죠. 저는 엄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공부며 체육, 예체능 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음악, 미술, 운동 등 다양한 학원을 다녔고 그 중에서도 엄마는 꼭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결국 엄마의 권유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부족한 실력에 밤늦게 연습한 날이 수도 없이 많았죠.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두꺼운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학원에 가야 했습니다. 매번 연습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들을 때면 내심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엄마의 실망한 표정을 보고 나면 늘 자책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던 날이면 저녁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1등이나 A+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으시는 엄마 덕분에 저는 학교 초등, 중등, 고등 내내 성적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수학 시험에서 실수를 해 80점을 받았더니 우리 지은이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라며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속상함을 내비치셨고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서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과의 소소한 약속조차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모범을 보여야 해. 네가 잘해야 동생도 바르게 자란단다. 나는 말을 입버릇. 네, 저는 사춘기 시절에도 계속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달려온 학창시절 동안 저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엄마에게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음악이란 예술 분야를 전공한 것도 유학을 선택한 것도 모두 엄마의 길게 보면 네 인생에 좋을 거야 라는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덕분에 좋은 기회와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는 있었지만 내내 제 안에는 언젠간 내 삶도 내가 직접 선택하고 개척하고 싶다 라는 작은 목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착한 딸 역할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의 심정은 이해했지만 한 번쯤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막상 독립을 말 꺼냈을 때 엄마는 아직 네가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한다며 걱정하고 반대했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만의 일이 생기고 나만의 공간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보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꾸려나가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첫 독립을 시작했고 저녁이면 캄캄한 집에 홀로 들어오며 자유와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때때로 불안해서 엄마를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무언가 잘 해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원하는 직장을 잡기 위해 수백 번 이력서를 내고 오디션과 면접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집에 울면서 들어와도 엄마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이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원망과 감사, 서운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메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엄마와 저도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예전처럼 저를 온전히 통제하려 들기보다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로 조금씩 변화했고 저 역시 엄마의 기대와 내 꿈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저는 자립이란 단순히 독립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립의 시작이 엄마의 엄격함과 기대 덕분이라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기대만큼 무거운 짐도 없었지만 그 기대를 이겨내고 나니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늘었는 사랑, 그리고 내 결혼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마음, 사회에 첫 발을 들인 후 저는 자연스럽게 또래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대학, 취업 준비, 그리고 유학생활까지 거친 저는 세상을 보는 눈도 많이 넓어졌고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 역시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엄마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조건도 괜찮고 똑똑한 사람이 낫다는 식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지만 저는 사랑과 결혼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내 스스로 선택한 인연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여전히 저의 연애와 결혼 문제엔 지나칠 정도로 관여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아는 괜찮은 사람 있다더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른들 얘기도 좀 들어라. 등등 엄마의 간섭 섞인 배려는 저에게는 때론 숨이 막히는 족쇄가 되기도 했죠. 저와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엄마마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대신해 주길 원한다면 나 자신은 결국 온전히 나일 수 없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가 소개한 몇몇 남성들과 만남을 가져본 적도 있었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고 대화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과 남의 거래처럼 바깥 사람의 시선에 맞춘 만남을 반복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결혼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설령 엄마가 실망한다고 해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모두 스스로의 연애와 결혼을 이야기하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엄마가 시키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고 저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사실도 시간이 지나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기준 대신 제가 행복해지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진정 엄마를 위한 길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자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엄마가 또다시 지은아, 엄마가 아는 변호사 집안 아들이 있는데 나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조심스레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풋풋한 첫사랑, 풀이 죽어 끝난 짝사랑, 외로운 날밤 홀로 눈물 흘린 크고 작은 연애의 추억까지 모두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애를 하며 울고 웃는 시간 동안 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직접 사랑하게 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학 시절 각자 다른 문화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결혼도 결국 한 사람과 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상대가 단순히 학벌이나 집안, 돈으로 결정될 수 없는 일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당당한 내 목소리를 이어온 끝에 진정한 내 반쪽 민호를 직접 만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일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성실히 만남을 쌓아 관계를 증명하고 싶었으며 미래 또한 내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개척할 각오와 용기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엄마의 기대에만 맞추기 위해 내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감사하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나라는 사실을 저는 사랑을 통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또 한 번의 자립을 뜨겁게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운명 같은 인연과의 만남. 내가 민호를 처음 만난 날은 부산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모든 것이 아직은 낯설고 어색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오랜만에 대학 동창이 연락을 했다. 지은아, 오랜만에 우리 동네 와서 저녁이나 먹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날따라 외로움이 밀려와 봉창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작은 재즈바에서 드문드문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위로받으며 그곳에서 나는 민호를 처음 만났다. 봉창의 직장 선배이기도 했던 그는 수줍게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첫인상부터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씨가 기억에 남았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취향이 뚜렷한 듯한 차분함. 그런 태도가 오히려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날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셋이서 가벼운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나는 민호가 낯선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건축일을 하면서도 음악과 미술, 문학 삼매경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 서로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 놀랍도록 잘 맞았고 유학 때 느꼈던 고립감,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다시 적응해야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다정하게 공감해 주었다. 일상의 소소한 대화 속에 우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다가도 민호와 문자 한 통을 주고받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셨다. 그는 내게 과하지 않은 배려, 솔직한 감정, 그리고 평범하지만 진중한 다정함을 보여줬다. 나 또한 그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이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사람이구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서로 장난을 치며 웃는 순간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에 대한 특별함이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새 그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함께 웃던 장면을 되돌이켜 웃으며 잠드는 일이 잦아졌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오래된 중고서점 골목에서 시작됐다. 민호가 책을 좋아한다고 했기에 일부러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잡았다. 같이 책을 읽고 각자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그는 사람의 외모나 스펙보다는 마음의 결을 먼저 본다고 했고 나는 그 순간 그에게 한층 더 깊이 빠져들었다. 민호와의 만남은 나에게 운명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운명이란 거창한 드라마나 소설에나 있는 이야기라고 믿었지만 민호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때로는 한 번의 우연이 평생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특히 엄마의 인정과 통제,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를 더 단단히 세우려 했던 그 무렵이었기에 민호의 존재는 그 누구보다도 큰 위안이자 자극이었다. 기존의 틀이나 계산이 없는 솔직한 감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 그런 사람이 필요했음을 민호를 통해 실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요즘 지은이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 뭔가 화사해. 농담처럼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 들키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또한 내 야근이 줄고 웃음이 많아진 것을 느끼곤 좋은 친구라도 생겼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민호에 대한 감정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키웠다. 한편 조심스럽게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면 민호 역시 본인의 가정사와 유년 시절의 기억,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서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로 상처도 기대도 있는 사람임을 알기에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어쩔 때는 엄마의 반복되는 연애 간섭에 숨이 막힐 때도 있었지만 민호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훨씬 넓고 자유로워지는 듯한 감각을 경험했다. 나는 민호와의 인연을 운명으로 단정짓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신뢰를 쌓아가며 평범한 만남조차 소중하게 간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그와 매 순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택지 한가운데 그가 있다는 확신이 깊어졌다. 그렇게 민호와의 만남은 내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고 바라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운명 같은 인연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박이 만남과 허락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민호와의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우리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의 결혼이라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각자의 이야기와 고민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며 소소한 다툼마저 소중한 추억이 될 만큼 우리 사이는 무르익어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자 가장 먼저 닥친 고민은 양가 가족, 특히 어머니들이었다. 나와 민호 모두 가정에서 받은 영향이 컸기에 두 집안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긴 역사 속 가족 간의 인연이 얽힌 중대한 단계였다. 평생 가족의 중심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던 엄마 미선 씨는 내게 있어 기댐과 동시에 걱정이기도 했다. 항상 내 사람을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내 결정을 조심스럽게 견제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민호를 엄마에게 첫 인사시킨 날이 다가오자 설렘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준비되지 않은 첫 만남. 가장 먼저 신경 쓸 부분은 장소였다. 어디서 만난다면 좋을까? 집 자체는 사적인 공간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었고 레스토랑은 너무 격식적일까 고민됐다. 결국 엄마가 직접 예약한 평소 가족의 단골이자 엄마의 아는 분이 운영하는 한정식 집에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엄마는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나는 최대한 민호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작은 정보, 즉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특징을 한 번 더 엄마에게 전달해뒀다. 만남 당일, 민호는 깔끔한 셔츠와 정갈한 자켓을 입고 예의 바르고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식당에 도착했다.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잘 익혔다. 민호에게 떨려할 필요 없어. 엄마는 낯을 가리는 것뿐이야. 라며 안심시켰지만 정작 나 자신도 속으론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식사 초반에는 날씨, 계절, 일상 등 평범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 엄마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가족사, 성장 환경, 직업, 가치관 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민호의 모습에서 더욱 신뢰를 느꼈고 엄마도 점차 경계심을 풀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드물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엄마는 우리 지은이 성격이 워낙 곧고 완벽한 걸 좋아해서 힘들지 않겠냐고 물었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은 씨가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든든히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엄마의 표정이 한결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첫 만남 이후 엄마는 아주 마음에 드는 친구다. 라고 했다. 오히려 내가 더 민호 씨에게 잘해야 할 것 같다. 는 드문 조언까지 들을 정도로 민호는 엄마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겼다. 그 말에 나 역시 마음이 놓였고 조금씩 우리가 더 가까운 미래를 계획해도 되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민호 가족과의 만남. 민호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조금씩 꺼냈다. 엄마, 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한번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현정 씨와의 만남 역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평소 나의 일상, 가족에 대한 가치,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과 앞으로 꾸려갈 미래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렸다. 민호네 가족은 오랜 서울 거주 경험이 있어 다소 도시적이고 신중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민호의 어머니 현정 씨는 조용한 편이지만 예의와 격식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으로
첫 만남 자리에 내가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이 곤두섰다. 양가 만남 준비, 보이지 않는 긴장. 양가 가족 모두 각자 상대 집안에 대해 정보를 알아보고 평범한 가정이란 점에서는 만족했지만 성장 배경, 세부적인 생활 습관과 문화, 경제적 상황, 생활 가치관 등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 다가왔다. 그 날이 오기까지 나는 엄마와 민호 어머니 사이의 잠재적 불편함,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섬세한 조율 등으로 여러 번 고민에 빠졌다. 엄마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지윤아, 너도 민호 씨도 각별히 신경 쓰라. 며 옷차림부터 말투 예절까지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점검하셨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 한식당 프라이빗룸. 울퉁불퉁한 관계의 실타래가 풀릴지 어긋날지 모르는 긴장 속에 모두가 모였다. 엄마와 민호 어머니는 몇 번의 전화와 메시지로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고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만 양가 가족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서로 인식했다. 양가 상견례, 그날의 풍경과 감정의 물결. 상견례라 함은 겉으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이지만 속으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 기대, 불안, 심지어 오랜 인연과 오해가 스며드는 복잡한 무대다. 엄마와 민호 어머니 모두 미소를 띤 채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식사 자리는 일부러 시끌벅적한 분위기 대신 각 가족의 취미와 일상 소개, 그리고 두 사람의 성장사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나와 민호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서로를 챙기며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처음엔 약간 긴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우리 딸도 이런 당찬 사위 만나니 든든하다. 여 한마디 웃음을 던지기도 했다. 가끔씩 가족 문화와 세부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언급될 때 일부러 대화를 조심스럽게 넘기기도 했다.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모두 서로의 취향과 생활 습관의 차이를 존중하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집은 명절 때 송편을 같이 빚곤 하죠. 지은이가 늘 손재주가 좋아서 기대가 됩니다. 민호도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두 분이 앞으로 서로 요리 대결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유쾌한 말에 모두 한 번씩 웃음을 터뜨렸다. 식사가 끝날 무렵 양가 부모님 모두 두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큰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감탄과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다. 부모로서 우리도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응원해 줘야겠지요. 민호네 아버지의 관대한 말씀에 내 아버지도 그렇지요. 애들 믿고 밀어줘야 합니다. 라며 크게 맞장구 쳤다. 허락, 그리고 새로운 가족으로 한 걸음. 식사와 대화, 그리고 작은 선물까지 오가며 상견례는 예상보다 훨씬 평화롭고 진솔하게 진행됐다. 양가 어머니들 사이에 잠깐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음식 솜씨나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렸고 아버지들은 서로 골프와 등산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앞에서 양가 부모님은 정식으로 우리 두 사람의 만다라 결혼을 허락했다. 상견례 다음날 가족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양가 부모님은 각종 일상 사진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작은 오해나 심리적 거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이해와 존중이라는 한발 양보가 또 다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첫걸음임을 체감했다. 내면의 변화와 가족의 의미,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자신이 한층 더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결혼은 더 이상 엄마의 선택이거나 단순히 둘만의 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두 가족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어떻게 화합하며 조화롭게 살아갈지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했다. 상견례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눈물을 나눴다. 내 앞에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이제는 민호와 내가 서로를 지키고 양가 가족이 함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삶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두 가족은 이제 더 넓은 울타리, 새로운 인연으로 엮여 나의 결혼이라는 여정이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뿌리인지, 내 선택이 또 하나의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대형 상견례의 병고, 양가가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그날은 유난히 맑고 선명한 오전으로 시작됐다. 결혼 승낙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친지까지 초대한 대면 식사였던 만큼 가족들은 각별히 신경을 썼다. 조부모를 포함해 고모, 삼촌, 외삼촌 등 양쪽 친척들이 한데 모였다. 나와 민호는 새 정장을 맞춰 입고 며칠 전부터 상견례에 임하는 매너와 대화를 연습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웠다. 행사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신부 측에서는 엄마 미선 씨가 가장 먼저 도착해 좌석 배치부터 음식, 작은 선물까지 일일이 점검했다. 큰 자리일수록 빈틈이 없어야 해. 이왕이면 부끄럽지 않은 딸로 만들어야 하니까. 엄마는 표정은 냉철했지만 실은 누구보다 떨고 있었다. 각자 자기 가족에게 인사와 소개를 반복하고 오랜만에 보는 큰집 어른들의 근황 인사가 오갔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난했으나 예민한 신경과 미세한 잡음들이 공간을 메웠다. 모임이 본격적으로 무르익는가 싶을 때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다. 두 어머니, 그늘진 과거를 마주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와 현정 씨가 우연히 마주 앉은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낯섦과 불편함이 스쳤다. 익숙하다기보단 오랜 시간 묻혀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빛이었다. 그들의 재회는 놀람이자 곧 불편한 기억의 복기였다. 그 시절 둘은 한 교실에서 학창시절을 함께했지만 극심한 라이벌 구도로 경쟁하던 사이다. 공부, 예체능, 심지어는 친구 관계까지 경쟁했기에 갈등과 오해, 질투와 상처가 쌓이고 끝내 크게 다툰 채로 각자 학교를 졸업했다. 과거의 적대감이 무의식 중에 피어오르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와 표정에 어느새 날카로움이 배어들었다. 현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예전에 부산 중앙여고 다니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아주 잠깐 멈거리다 대답했다. 네, 맞아요. 혹시 현정 씨... 짧지만 예사롭지 않은 침묵.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불편한 기류 친척 사이에서도 번지다 테이블 주위 사람들도 금방 눈치를 챘다. 평소 엄마는 예의 바른 딸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날만큼은 민호 어머니를 향해 마음을 닫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와 민호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신경이 곤두선 엄마가 내게 속삭였다. 민호도 어머니 쪽에 다가가 저음으로 말했다. 아, 옛날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고모나 삼촌들이 농담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으나 엄마와 현정 씨 모두 말끝을 흐린 채 본격적인 질문 답변에는 나서지 않았다. 식사 자리에서는 가끔씩 불편한 침묵과 어색한 웃음이 오갔다. 그 와중에 서로의 가족사를 체크하는 의례적 질문들이 오갈 때마다 두 어머니는 시선도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았다. 의심과 파문, 양가 모두 혼란에 빠지다 상간례가 끝나갈 즈음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비공개의 자리에서 외삼촌 한 분이 주변을 배회하다 엄마와 현정 씨의 과거 교우 관계를 언급했다. 부산여고 86학번 전설의 라이벌끼리 사돈되는 거 우리끼리 놀라고 그랬지. 그러자 엄마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정 씨에게 저음으로 물었다. 자리에는 서늘한 침묵이 흘렀고 친척들은 서로 시선을 피해 조심조심 숟가락질만 이어졌다. 그날 며칠 꿈꿔온 화목한 대화와 웃음소리는 결국 멀어 박제처럼 느껴졌다. 농담조였지만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였다. 슬며시 웃던 민호 아버지가 그래서 두 분이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던 건가 봅니다. 라고 맞장구 쳤다. 불안과 좌절, 그리고 용기. 행사가 끝나고 각 가족 한동안 말을 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깊은 슬픔이 남았다. 평생 원만히만 살아온 줄 알았던 부모 세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고 그 그림자가 결국 우리 세대에까지 드리워졌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 그날 밤 엄마와 단둘이 집에 들어가 앉았다. 엄마는 멍하니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 괜찮아. 우리 둘만의 인연이지. 과거에 낭매이지 말자. 민호 가족 역시 혼란에 휘말리다 집으로 돌아가 현정 씨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이제는 내 결혼이에요. 엄마 과거뿐 아니라 엄마가 힘들었던 시간도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해. 하지만 이제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현정 씨도 울컥하여 엄마는 평생 불안과 질투, 비교 속에서 살았어. 민호, 너만큼은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쩐지 지은이 집안과는 마음이 자꾸 어두워진다. 민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나한텐 지은이가 세상 전부야. 엄마 상처도 내가 꼭 이해할 테니까 내 선택만큼은 더 건드리지 않았으면 해. 가족 갈등, 두 연인의 새로운 결의. 며칠 동안 양가 모두 냉각기를 가졌다. 엄마는 집안 분위기 내내 침묵했고 민호 어머니도 민호를 피하며 말을 아꼈다. 양가 친척들끼리도 선을 긋는 듯 어색한 문자가 오갔다. 민호와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엄마에게, 민호는 어머니에게 반복적으로 편지를 쓰고 말을 전하며 갈등의 벽을 허물려 애썼다. 하지만 두 어머니는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상견례의 그림자는 쉽게 가시질 않았다. 결혼이란 단어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 친구들은 가족 문제로 파혼한 사례도 많아. 쉽게 넘기지 마. 라고 조언했지만 난 오히려 더욱 각성했다. 마지막 독백과 성장의 씨앗. 난 그 밤 오랜만에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가족끼리의 화목과 화해가 왜 이리도 어려운지, 어릴 적 찬란했던 입가의 미소가 이제는 어른들의 까칠한 상처로 바뀌어간 모습을 지켜보며 한편으론 서글프면서도 인간관계의 복잡함, 용서와 성장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엄마와 민호 어머니 모두에게 편지를 썼다. 후기 전망. 이 대형 상견례의 병고는 나와 민호, 그리고 양가 모두에게 큰 충격이자 성장의 계기가 됐다. 갈등은 아프고 오래 갈 수 있지만 그만큼 성찰의 깊이와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도 남겼다. 파문 속에서 두 연인은 스스로 결혼과 청돈 삶의 책임을 자각하며 더 흔들림 없는 결의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된다. 과거의 상처와 거센 반대의 복구. 대형 상견례에서 드러난 두 어머니의 과거. 침묵과 팽팽한 기류와 거치기도 전 하루 이틀 사이 양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상견례 직후 집안 어른들은 겉으론 담담한 듯 행동했으나 가족 단체 채팅방은 조용해졌고 엄마와 현정 씨는 각자 곁사람에게 속내를 토로하며 마음의 문을 닫았다. 불씨로 남은 과거, 커지는 반대의 목소리.
엄마 미선 씨는 상견례 이후 밤잠을 설쳤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자꾸만 과거의 장면을 떠올렸다. 나는 이 결혼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엄마는 눈을 꼭 감고 한참 침묵했다. 엄마의 태도는 점점 강경해졌다. 집안 분위기는 냉각되고 늘 따뜻하던 밥상엔 먹먹함과 낯선 긴장만 감돌았다. 젊은 시절, 현정 씨가 자신을 뒤에서 험담하던 장면. 학교 행사날 서로 경쟁하며 자존심을 다투던 기억. 졸업식 전날 벌어진 마지막 말다툼. 이대로 딸을 그 집안에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의심과 불신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엄마는 아침 식탁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민호 집안 또한 번지는 긴장. 한편 민호 가족 역시 상견례 이후 평소와 달랐다. 현정 씨는 잠을 설치며 민호에게 연거푸 물었다. 엄마, 그 집, 지은이, 엄마, 나 정말 못 견딘다. 우리 민호,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니? 현정 씨는 주변 친척들에게도 은근히 불만을 내비쳤다. 우리 며느리감이 착한 건 알지만 부모 되는 입장은 다르다. 정서적으로 안 맞으면 평생 고생이다. 사랑을 향한 저항, 나의 울분과 방황. 나는 엄마의 반대에 처음엔 충격을 받았으나 곧 커다란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밤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휴대폰을 껐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가족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내 인생을 엄마의 상처가 좌지우지해야 한단 말인가? 분명 엄마도 딸을 사랑해. 이런 판단을 내린 거겠지. 그럼에도 나는 왜 자꾸 내 의지로 인생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를 멈출 수 없을까? 세상 누구보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딸이지만 그 사랑과 보호 뒤에 감춰진 통제가 이제는 답답한 족쇄처럼 느껴졌다. 만났다. 민호야, 우리 이대로 끝인가 봐. 두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잦아지는 한숨과 눈물 끄트머리에 서 있었다. 가족 간 갈등, 주변까지 흔들리다 양가 친척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조언, 참견이 이어졌다. 반면 민호 삼촌은 가족끼리 이렇게 옛날 일로 아까운 인연 놓치는 건 손해야 라고 현정 씨를 타일렀지만 듣지 않았다. 이모는 엄마에게 딸 인생은 딸한테 맡겨야지 고집 좀 꺾어봐 라고 설득했지만 엄마는 나는 내 딸 끔찍이도 아낀다. 그 집안이랑은 인연도 끊고 싶다. 오 밀어붙였다. 결혼 허락을 위한 몸부림 그리고 좌절.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나와 민호는 각자 집안에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엄마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민호 또한 어머니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러나 두 집안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고 내게 선택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나는 엄마를 붙잡고 호소했다. 엄마 인생에서 후회하는 선택이 있다면 그걸 딸에게 강요하지 말아줘. 민호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상처와 꿈을 이해해줬어.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한다면 내 행복을 한번 지켜봐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깊어지는 상처 속 작은 희망. 서로 지치고 우울한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집 근처 공원을 홀로 산책했다.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민호와 만나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행복의 답을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닐까? 민호와 나는 앞으로 무수한 고난이 닥치겠지만 서로 손을 놓지 않기로, 혹여 상처가 덧날지라도 후회 없이 살아보기로 작게라도 다짐했다. 정면 돌파를 향한 작은 용기,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메시지를 준비해 둘이서 그동안의 상처와 오해, 부모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책임지고 살아갈지, 두 가정의 상처를 이해하겠다는 진심까지 담아 전달했다. 더 이상 부모님의 그림자에 오랜 원망과 고통에 내 삶을 붙잡히지 않겠다고, 엄마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민호 역시 마지막 용기를 내 어머니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며칠 밤에 걸쳐 시도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의 더욱 깊은 연민과 단단해진 마음을 선물로 얻었다. 이젠 부모님의 완전한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고, 단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날이 오길 가족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진짜 자립의 의미를 깨달아갔다. 나만의 결정과 감정의 치열한 싸움, 상견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양가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엄마는 내게 마지막 통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네가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고 내 품에서만 자라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써왔어. 하지만 네가 내 뜻 끝까지 거스르겠다면 앞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말아라. 내가 네 인생에 책임지고 싶지 않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수십 년 처음 겪는 단절 선언. 그것은 내게 다른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서럽고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게 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뒷짐을 지고 내 옆을 지나갔고, 동생 수빈이는 차마 내 눈에 마주치지 못했다. 내가 비로소 홀로였던 적이 있었던가? 짙은 외로움이 벽지에 젖은 빛처럼 문득 번졌다. 집에 남은 며칠, 엄마와 나는 같은 집에 있되 같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았다. 엄마는 아침이면 식탁에 밥을 차려놓지만 내 몫은 야박하다 싶을 만큼 작았고, 가끔 문득 바라보는 눈길도 싸늘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밤이면 나는 방 침대에 홀로 앉아 온갖 생각이 뒤엉킨다. 어릴 때 엄마 손에 이끌리던 기억, 바다 앞에서 손을 흔들던 시절, 조용히 내 뺨을 닦아주던 그 다정함, 그 모든 게 왜 이토록 나를 질식시키는 족쇄로 변했을까? 사랑받는 것이 이토록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 나이가 돼서야 절감했다. 민호의 집에서 겪은 또 다른 벽. 민호 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며느리가 다름없이 그 집 거실에 앉았을 때 현정 씨의 표정은 늘 냉정했다.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차를 내줄 때 건네는 손끝, 말꼬리에 남는 무심한 한숨, 설거지를 같이 하자고 해도 그냥 너 쉬어라. 우리 집 규칙은 까다로울 수 있다. 고 선을 긋는 어조가 공기의 온도를 낮췄다. 저녁 식탁에서 민호 삼촌이 농담 삼아 지은아, 우리 현정 누나 까다로운 거 알지? 10년 동안 아무도 못 이긴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억지로 웃었다. 진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 나는 그 집의 손님, 혹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였다. 그 집에 며칠 머무는 동안 웬만한 집안이 저녁 메뉴 의논, 다정하게 책을 읽는 척했다. 하지만 현정 씨는 내 배려를 관습처럼 넘기고 가끔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민호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쌓여가는 오해와 불신, 그리고 가족의 용인을 얻지 못한 채 이어지는 앙금은 내게 매번 포기라는 단어와 씨름하게 했다. 혼돈, 분노, 그리고 스스로와의 대결. 내 일상마저 무너져 갔다.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빠지기 일쑤였다. 가끔 나를 위한다고 연락하는 친구들은 그냥 시간이 해결할 문제야. 부모님도 언젠간 받아들일 거야. 네가 너무 완벽하려다 보니 더 아플 거야. 라며 다독였지만 이 싸움은 온전히 내 몫이라는 외로움만 강화했다.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이어폰을 꽂고 밤늦게 동네를 배회하면서 익명의 바람에 얼굴을 맡기는 시간. 그 긴 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그 외로움의 늪에서 오직 민호와의 통화만이 작은 희망이었다. 지은아, 힘들면 내가 포기할게. 아니, 민호야. 내가 너한테 기대려고 이 싸움 시작한 거 아니라 그저 그냥 어른이 되고 싶었어. 내 힘으로. 민호도 내내 힘겨워 보였다. 그는 회사에서 지쳐도 밤마다 내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결정. 한 줄기 빛의 각성. 밤이 깊을수록 견뎌야 할 것은 가족의 반대가 아니라 내 약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해져야 한다. 엄마가 준 사랑이 부채가 아닌 내 내면의 자양분이 되는 순간까지. 나는 엄마 방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다. 노크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 종이를 꺼내 3줄 편지를 썼다. 엄마,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이제 제 행복의 모양을 제가 그리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했다면 기다려주시길 바래요. 아침에 밥상에 나가니 아무도 내 앞을 쳐다보지 않았다.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가방을 챙겼다. 민호 역시 집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어디 가? 저 오늘부터 따로 지내려고요. 독립한단 게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필요한 시간일 거라 생각해요. 스케줄러의 메일, 감정일기, 미래 설계 대화 같은 항목을 추가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민호가 끓여주는 커피로 시작하는 하루, 자취방에 신문물 냄새가 배어드는 밤, 시종적인 일정표를 붙이고 잔고 없는 통장 내역에 맞춰 식비를 계산해야 하는 현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의식 중에 엄마가 해주던 집밥이 그리워질 만큼 외롭기도 했다. 다시 떠오르는 가족의 실루엣. 홀로인 날이 많아질수록 엄마가 보내는 짧은 문자 하나에도 심장이 흔들렸다. 잘 지내니? 아프지 마라. 밥은 꼭 챙겨. 이렇게 쌓이는 짧은 안부는 서툴지만 엄마의 또 하나의 사랑의 방식임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낸다. 엄마 걱정 마. 나도 밥은 잘 챙기고 민호랑 열심히 살아볼게요. 언젠간 엄마가 이해해주는 날이 오면 꼭 우리가 사는 집에 초대할게요.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동생 수빈이가 몰래 전화를 했다. 언니, 엄마가 요새 자주 네 사진 보시면서 가만히 우시더라. 원래 표현을 못하던 거잖아.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우린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과 상처에 갇혀 쉽게 용기 내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로 살기로 결심하다.
길고 긴 감정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민호와 나는 퇴근길 바닷가 작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와의 지난한 싸움을 거쳐 비록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가족의 품으로 무작정 돌아가는 대신 내 책임으로 내 관계와 미래를 선택할 준비가 됐다. 애끓는 후회와 두려움은 남겠지만 이 따끔한 성장통이 언젠가 새로운 가족, 어른, 동반자라는 진짜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 믿었다. 마지막 독백. 이제 나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연인이지만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한다. 언젠가 이 모든 상처, 분노, 미련이 한 송이 꽃처럼 다시 피어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가족은 아직도 내 가슴 한편에서 아프게 살아있지만 내 결정과 싸움의 여정이 새로운 나로 탄생시키고 있음을 이토록 처절하게 실감한다. 결혼 준비의 나날과 두 어머니 사이의 시련. 결혼을 결심한 이후 우리의 삶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리듬이 흐르기 시작했다. 양가의 격렬한 반대를 견디며 선택한 우리만의 길이었지만 실제 결혼 준비 과정이 이렇게나 긴장과 고독,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두 어머니, 미선과 현정 씨 사이에 흐르는 묵직한 감정의 방엄, 장벽이 여러 번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본격적인 준비의 시작, 그리고 조심스러운 만남. 결혼 날짜가 잡히고 예식장 예약, 웨딩드레스 피팅, 웨딩 사진 일정 등 하나하나의 단계가 현실이 될 때마다 마음 깊이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준비 첫날, 집안 식탁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민호 쪽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현정 씨는 우리 집 규칙대로 해야 한다. 세리머니는 서울 스타일이 맞지. 부산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다. 라며 잦은 의견차를 내비쳤다. 예물, 예단, 양가 문화의 벽. 예물과 예단은 두 어머니 사이의 첫 번째 본격적인 마찰점이었다. 이견은 금세 언성이 높아지는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나와 민호가 아무리 간소하게 서로 양보하자고 약속해도 양가 어머니의 자존심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미선 씨는 내가 언제 구질구질하게 구하던 사람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체면을 맞는 건 챙겨야지. 수저 세트, 이불 2벌, 혼수는 최소한의 예의다. 라고 단호했다. 이에 현정 씨는 도시 생활에 그 많은 짐 챙기면서 고생만 늘어. 요즘 추세에 이불 세트가 뭐가 중요해. 돈으로 실속 있게 하지. 괜히 형신만 남기지 말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악화되는 긴장과 골목마다 부딪히는 일상, 결혼식을 앞둔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상하지 못한 충돌 또한 곳곳에 발생했다. 드레스샵 투어를 위해 서울로 온 엄마와 현정 씨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친 날, 어색한 미소로 각각 잘 부탁합니다. 집안 체면을 그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라며 눈치를 보였지만 얼마 못 가 신경전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이 체형은 마른 편인데 굳이 이 드레스를 고를 필요 있나요? 함께 살아보기, 두 집안의 실전 실습. 결혼 전에 일명 예비 신혼 실습이라며 며칠 집에서 머물러 보기로 했다. 한 번은 민호가 각 가정의 반찬 문화를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불편한 논쟁이 시작됐다. 첫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서툰 솜씨로 동태찌개를 만들었지만 현정 씨는 맛을 본 채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올려두기만 했다. 부산은 짠데 서울은 담백한 거 몰라요? 그래도 노력은 인정. 그 말을 듣고 씁쓸함이 밀려왔다. 점심엔 친정 식구들을 초대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손님상을 차리려 하다가 격식, 테이블 세팅, 음식 간 맞추기 등 사사건건 현정 씨와 충돌했다. 내면의 혼돈과 작은 위로. 밤이 깊어지면 나는 민호와 작은 방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사소한 위로가 그날 밤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다음 날엔 명절 음식 장만을 같이 하면서 엄마가 옆에서 송편을 빚고 현정 씨는 서울식 반찬을 나눴다.
두 어머니는 표정만 굳었을 뿐 각자 할 말만 했지만 그래도 손끝으로만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기색이 느껴졌다. 괜찮아? 아니, 사실 너무 무서워. 엄마가 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지 아니면 상처로 다시 덮는 중인지 모르겠어. 민호야, 너는? 민호는 나지막히 속삭였다. 엄마 표정만 봐도 긴장돼. 그래도 우리 둘이 겹겹이 힘을 합쳐왔으니 더 크게 싸울 일도 곧 지나갈 거야. 가족 행사, 친척 사이에서도 이어지는 긴장. 결혼식 전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 엄마와 hen정 씨는 각각 친척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은근히 강조했다. 식사 자리에서 어색하게 흘러가던 대화는 예전 학창 시절 이야기가 나오자 얼어붙었다. 우리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 투철했어요. 시집 가서도 뭐든 잘할 겁니다. 민호는 우리 집 기둥이에요. 직장 생활, 가정의식까지 흔들림 없습니다. 두 사람의 말투 속에는 알듯말듯한 경쟁심과 딸과 아들의 새로운 가정이 자기 원칙에 맞게 꾸려지길 바라는 미묘한 조바심이 드러났다. 작은 오해와 짧은 화해,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나와 민호 역시 소소한 다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삼겹살을 구워 작은 테라스에서 민호에게 고백했다. 드레스 선택, 신혼집 가구, 월세 계약, 양가용 식사 메뉴 등에서 늘 합의가 쉽지 않았다. 왜 네 엄마는 늘 우리가 결정한 걸 뒤흔들까? 너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집센지 모르잖아. 감정이 격해질 때는 서로 말을 아끼다. 밤이 되면 답답한 마음을 일기에 쏟아내곤 했다. 결혼 준비의 마지막 관문, 그리고 희미한 공감, 결혼식 전날. 두 어머니가 함께 신혼집을 방문했던 그 밤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다. 그날 밤 민호와 나 그리고 두 어머니가 작은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다가를 나눴다. 짧지만 그 말 속엔 두 어머니가 서로에게 직접 건넬 수 없었던 이해와 우리 커플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청소기를 들고 방문해 먼지 쌓이면 나중에 불행해진다. 현정 씨가 도자기 세트를 안고 와서 이건 우리 집 내린 물건이다. 아끼고 쓸 줄 알아야 한다. 서로에게 대놓고 감사도 따뜻한 말도 없었지만 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약간은 지난 긴 시간의 앙금 대신 조용한 응원의 기운을 느꼈다. 작은 평화,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 결혼 준비의 마지막 나날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다. 빈틈 많던 실수와 오해도 언젠가는 웃으며 떠올릴 추억이 될 수 있음을 소망하며 이처럼 결혼 준비는 현실적이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나는 엄마와 현정 씨 사이, 가족과 연인, 내 미래와 과거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지만 결국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다시 중심이 잡히는 여정임을 배웠다. 결혼식 당일. 이른 아침부터 하늘은 쾌청했다. 맑은 햇살이 도심의 교회 예식장 창유리에 찬란히 비쳤고 예식장은 수십 명의 친지와 친구들,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로 가득 찼다. 드레스룸에 앉아 거울을 보는 내 얼굴엔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신랑 대기실에서 나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서성였다. 예식장 외벽엔 하객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고 친구들은 예식장 우측 카페에서 꽃다발을 정성껏 챙기고 있었다. 미선 어머니는 혼주로서 진주 장식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경직된 채 분주히 예식을 준비했다. 현정 씨 역시 차분한 듯했으나 눈동자 가득 불안과 조심스러움이 번졌다. 행복과 긴장, 교차하는 분위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고 생화로 장식된 웨딩홀은 축복과 기대, 감추어진 긴장감이 동시에 맴돌았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친구들이 다가와 머리를 만져주고 지은아, 네가 최고로 행복해야 해. 힘든 일 다 잊자. 라고 용기를 줬다. 한편 민호는 신랑 대기실에서 신랑 측 삼촌, 사촌들과 색순을 점검하며 긴장을 풀려 애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는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며 우리도 드디어 사돈 맺는구나 라며 침묵을 깨기도 했다. 동생 수빈이는 내 옆에서 언니, 드디어 오늘이네. 정말 꿈만 같다. 엄마가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더라. 라고 속삭였다. 뜻밖의 인물, 그리고 점화되는 불씨. 식장 입구에 홀연히 나타난 수상한 남자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어리둥절해하며 실례지만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놀라운 말을 전했다. 키가 크고 마른,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민호와 닮은 구석이 있는 중년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신부 대기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의 파문, 두 어머니의 제격돌. 잠시 후 민호 어머니 현정 씨가 드레스를 정리하며 들어왔다. 미선 어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두 어머니 사이의 공기에는 알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그 남자는 현정 씨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마음속에 감춰온 그 상처. 오늘이 아니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고 미선 어머니 또한 곧이어 대기실 문을 열었다. 오랜 비밀의 폭로, 쏟아지는 진실. 현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사이 그 남자가 덧붙였다. 미선 어머니 역시 놀란 표정으로 침묵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순간 방 안은 모든 감정이 뒤섞인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사실 민호의 친아버지와는 결혼 전에 짧은 만남이 있었어요. 아들을 임신하고 그 사람과는 인연이 끝났죠. 이후로 남편은 민호를 내 새아들처럼 품어줬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내 불완전한 과거와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사회적 체면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참석자들 사이로 번지는 소문. 소문은 예식장 복도에서 번개처럼 퍼졌다. 민호는 황급히 신부 대기실로 달려왔다. 나는 민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현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호 손을 덥석 잡았다. 신랑 측에 충격적인 가족사가 있다더라.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친지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어느새 신랑 민호에게까지 비밀의 파편이 전해졌다. 두 가족, 믿음의 붕괴와 충돌. 한편 미선 어머니는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애써 닦아주며 말했다. 결혼식 식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두 어머니는 복도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눈물을 흘렸다. 현정 씨, 그래도 지은이 어머니, 내가 20년 넘게 품고 온 상처가 이렇게 폭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지은아, 엄마가 아무리 딸을 위한다 해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이 기분. 너라도 스스로 인생을 선택해라. 민호와 나, 그 혼란 속에서의 선택. 민호는 잠시 건물 밖으로 나가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를 따라가 조용히 어깨를 안았다. 민호는 내 손을 꼭 잡고 그 자리에서 작은 결심을 내렸다. 그날 식장은 끝내 혼인 예식을 올리지 않았다. 우리가 믿은 걸 이렇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걸까? 나는
네 옆에 있을 용기만 있으면 돼. 부모의 상처, 세상의 시선. 이제 정말 우리가 서로를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 한동안 내 연락도, 민호의 연락도 피했다. 마지막 독대, 가족의 비밀, 세상의 시선, 부모의 상처와 그늘. 우리의 사랑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결혼식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의식에서 나는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서 민호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마스. 갈등의 후폭풍과 최후의 선택, 결혼식장에 퍼진 충격적인 비밀. 예식은 멈췄고 사랑과 신뢰로 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속 나는 처연하게 앉아 식을 마무리하지 못한 신부로 남았고 민호 역시 평생 지켜주고 싶었지만 순간 세상과 부모, 자신 앞에서 무력하게 고개를 떨어뜨렸다. 1. 폭풍의 한복판, 침묵의 시간. 호라는 이내 정막에 휩싸였다. 사회자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고 친척과 손님들은 어색한 시선을 교차하다 이내 뿔뿔이 흩어졌다. 양가 어머니들은 복도 구석 서로 등 돌리고 한참을 울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후회와 오랜 세월 쌓아온 앙금과 오해, 미처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나와 민호는 밖으로 나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도시의 저녁 공기에는 결혼식의 환희 대신 미처 못다한 의문과 고통,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2.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가족들. 집으로 돌아간 뒤 며칠, 우리 가족은 말 그대로 암흑기를 맞았다. 민호네는 더 혼란스러웠다. 현정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뒤적이다 눈물을 쏟았다. 그 와중에도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였던 가족의 역사가 한순간에 빛바랜 그림처럼 멀어졌다. 엄마는 여러 번 텅 빈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 때때로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신문만 펼치고 아무것도 묻거나 대답하지 않았다. 동생 수빈이는 내 방에 들어와 언니, 미안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소근거렸다. 3. 세상의 시선과 마음의 지옥. 결혼식 이후 사회적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가까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이웃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며 간접적으로, 때론 직접적으로 수군거렸다. 내 선택이 후회되는 건 아니지? 그래도 까맣게 내린 밤이 지나면 가끔 극심한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교차했다. 민호 역시 그런 밤이면 내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랜 친구 지연은 조심스럽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4. 갈등의 물결 속에서 자라나는 성장. 며칠 주가 흘렀다. 지은아, 네가 믿기보다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서글프다. 너도 아플 거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 이해하겠다. 민호 아버지는 조용히 민호의 방을 두드렸다. 한정 씨 역시 처음으로 눈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 둘은 가족과 분리된 채, 그러나 조금씩 다시 서로에게 다가가며 진짜 독립을 경험했다. 엄마는 외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절로 한숨을 내쉬었고, 나는 아침마다 짐을 챙기고 집과 회사를 오가며 이전과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냈다. 어느 날 엄마의 단 한마디가 내 마음을 뭉클하게 흔들었다. 5. 결단. 우리의 선택.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조용히 만났다. 이렇게 혼인신고로 가족이 되는 게 정말 맞을까? 우린 이미 가족이야. 꼭 결혼식, 부모의 승낙, 세상의 축하 속에서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
그리고 둘은 주민센터로 가 혼인신고서에 서로의 이름을 써넣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기억, 아침에 뒷마당에 내리던 바닷바람,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식탁, 엄마가 내게 속삭이던 격려와 야단, 민호와 주고받았던 첫 눈빛, 그리고 결혼식의 혼란. 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각자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둘만의 식탁을 차리는 연습을 하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의논했다. 6. 새로운 삶의 출발, 그리고 치유의 시작. 법적으로 가족이 됐지만 둘만의 가정에는 아직도 서툴고 불안한 귀퉁이가 많았다. 민호는 작은 책상 앞에서 일기를 썼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예전 엄마가 해주시던 반찬 레시피를 떠올렸다. 어떤 날은 새벽에 집 앞 바닷가를 민호와 함께 산책했다. 둘은 그렇게 각자의 부족함과 상처,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의 기억을 보듬고 더 깊은 신뢰와 성숙으로 나아가려 애썼다. 아침이면 서로의 손끝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면서도 밤이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7. 굳은 다짐과 작별, 그리고 희망의 싹.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짧은 문자를 보냈다. 현정 씨로부터도 짤막한 소식이 왔다. 비록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진 않았지만 부모 세대의 오랜 그림자는 되려 자녀의 성숙과 자기주도성, 그리고 가족 본연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딸, 누구의 신부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길을 걸어가는 한 명의 어른으로 마지막 독백. 모든 갈등과 혼돈,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쟁취한 나만의 인생. 누구든 한 번쯤은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이제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민호와 함께 슬픔과 해방이 교차하는 새벽마다 나는 진짜 가족을 향한 갈망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안다. 하지만 두려움도, 미련도, 상실도 모두 안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평온한 새로운 시작. 모든 소란이 지난 후 내 삶은 한동안 깊은 정막에 잠겼다. 뜨겁던 갈등의 불꽃, 파역과 슬픔, 분노와 용기, 모든 선택의 힘겨움이 아직 팔에, 가슴에, 머릿속 어딘가 남아 있었지만 나는 마침내 나로서, 그리고 민호와 함께하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진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게 되었다. 조용한 아침, 새 삶의 리듬. 결혼식을 포기하고 법적으로 가족이 된 첫 새벽, 익숙했던 친정집의 감나무. 민호는 부스스한 머리로 먼저 일어나 커피포트를 켰다. 나는 그 조용한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음미했다. 오피스텔 창너머로 은은하게 밝아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낯선 침대에서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평범함 속에 은은한 행복. 처음 함께 살기 시작하니 민호가 직장에 나가고 내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어느 아침, 이 평범하고도 붐비는 일상의 풍경이 나는 점심마다 근처 시장에 가서 할인하는 채소를 사고 낯선 현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냉장고엔 자주 빈자리가 있었고 월세 자동이체 날짜엔 통장이 텅 빈 날도 많았다.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내적 성장. 힘들 땐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안개처럼 다가오곤 했다. 그러나 예전과 달랐던 건 어느 날 민호와 함께 동네 골목 공원에 나와 벤치에 앉았다. 민호야, 가끔 모든 걸 등지고 싶을 정도로. 난 너 만나서 진짜 인생을 배운 것 같아. 나는 한참 동안 하늘만 바라보았다. 엄마와의 싸움, 결혼식의 중단, 부모 세대의 상처와 오해, 모든 피로와 눈물이 한순간 문득 가슴을 쿡 찔러왔다. 가족과의 관계, 변화의 시작. 시간이 흐르며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엄마는 종종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왔다.
현정 씨 역시 명절이 다가왔을 때 민호가 한마디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그만한 변화가 찾아왔다. 일상의 기쁨,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작은 집에는 민호는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면서 야근이 많아졌고 두 사람 모두 지치고 다투는 날도 있었지만 휴일이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생화 한 다발, 직접 만든 손수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쓴 미래 계획표가 벽 한가득 걸려 있었다. 오랜 상처를 품고 새로운 사랑을 싹트루다. 새로운 시작에도 어떤 날은 문득하지만 우리는, 나는 민호 역시 완벽한 평화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멀리서 온 편지, 다가서는 화해. 결혼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지은아, 엄마가 아직 미안함과 아쉬움이 크다. 나는 온종일 편지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직접 만든 소포가 도착했다. 노란 봉투 안엔 직접 든 손뜨개 식탁보와 슈퍼에서 산 소박 한 과자,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줄. 진정한 평온, 그리고 미래를 그리며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흘렀을 무렵. 민호야, 앞으로가 훨씬 더 궁금해. 두 사람은 약속했다. 민호와 나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와 함께 예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떠올렸다. 작은 소망,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정의.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세상의 기준과 부모의 그림자에서 이제야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울타리가 아니라 어떤 역경에도 함께 손잡고 천천히 마음을 모아가는 작은 공동체라고. 마지막 독백. 멀리서 꿈꾸던 고요한 삶이 매일 조금씩 나는 이제, 그리고 대단한 용기나 기적 같은 용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별과 용기의 세월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